K원전이 앞으로 글로벌로 전 세계에 뻗어나가게 될 거고,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 그 계약에 사인을 하는 그 계약 당사자가 바로 한국수력원자력공사예요. 그게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맨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인력의 효율적 배치, 자원 배분 다 이런 것들이 효율화가 되면서 대한항공이 돈을 버는 능력이 더 좋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전력과 대한항공도 주목하시던데 지금도 투자하고 계신지는 두 기업의 핵심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나요? 단순합니다.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5월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맞아. 그때 당시 주가가 2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벌써 4만 원 해서 뭐 단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의 포인트.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이 두산이랑 똑같았던 거예요. 왜 저렇게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나?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 안 되는 기업이었던 거예요.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건 기업의 경영진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막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윤을 주주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전력 어땠어요? 정치인들이 실패한 잘못된 에너지 정책 탈원전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전력의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을 하고 눌렀죠. 그러니까 그 적자를 무려 2022년 한 해만 해도 무려 30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적자를 한국전력이 다 떠안았던 거예요. 즉, 이 기업은 상장하면 안 됐던 회사였던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걸 자신들의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했던 거죠. 근데 이 한국전력에도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 상법 개정이 뭐죠? 더 이상 이제 소수의 기득권층에 의해서 일반 소액 주주들이 희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을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에너지 정책을 잘못 써서 그에 대한 피해를 한국전력에 다 떠넘길 수 없는 소송을 걸어버려요. 일반 소액주주들이 회사 경영진, 이사진들에게 대상으로 소송을 걸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받아야 했던 과도한 거버넌스 문제, 이게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고요. 저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K원전이 제2의 불닭볶음면이 되어서 글로벌로 뻗어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올해가 원년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전력이라는 고리타분하고 거버넌스가 엉망이고 돈을 못 버는 기업에서 이 기업이 돈을 벌고 거버넌스가 회복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 기업이 주가가 저는 몇 배씩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이제 시작됐다고 알아챈 거야. 어떻게 보면 원전 두산 레너빌리티에서 이쪽으로 좀 넘어가신 거네요, 투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변화를 이룬 거예요. 저희가 두산이라는 기업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해서 그것으로 통해서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었듯이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의 변화를 저는 빨리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가능한 많은 분들이 이 변화에 또 동참하셔서 이분들의 투자 수익률도 좋아지고 삶도 좋아지길 저는 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K원전이 앞으로 글로벌로 전 세계에 뻗어나가게 될 거고, 항상 우리나라가 해외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 그 계약에 사인을 하는 그 계약 당사자가 바로 한국수력원자력공사예요. 그게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맨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약간 두산 안에 두산전자가 있는 느낌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거와 비슷하고, 항상 K원전이 글로벌로 뻗어나갈 때 제일 위에서 그걸 컨트롤하는 것은 한수원이다. 한국전력이다.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중이 인지하지 못했던 성장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전력을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대한항공 왜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LCC 기업들은 LCC 이제 항공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제가 볼 때는 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을 하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독점력이 없었는데 독점력이 생긴 거예요. 제가 두산그룹에 왜 제가 그렇게 강하게 외쳤어요? 독점력이 없었는데 독점력이 생겼던 거예요. 왜? 탈원전의 기간 동안 경쟁 회사들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글로벌적으로 원전이 필요한 시대로 갑자기 넘어오게 되니까 끝까지 안 망하고 버텼던 두산에너빌리티가 독점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변화 때문이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야.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부실을 떠안았던 아시아나항공이 망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대한항공이 인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독점력이 없었는데 독점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이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당장 저만 해도 막 해외여행 가자고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AI와 로봇으로 인해 우리의 업무들은 점점 편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저만 해도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내가 뭐 강남에 집을 사서 거기에 막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경기도 외곽에 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국의 여행을 다니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시흥만 해도 여기가 이제 시와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망이 잘 깔려 있어요. 시와 공단이 이제 계속해서 물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 고속도로를 타고 뭐 전국으로 여행 다니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강남에 살면 어때요? 강남에서 막 경기도 외곽으로 나오는 시간만 1시간 반이거든요. 시간과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저는 거기 매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전국에 자유롭게 여행 다니면서 하기에는 너무 좋다.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지, 근데? 그래서 근데 대한항공에서 말씀하신 게 그렇죠. 이제 독점력. 그러니까 이제 AI와 로봇에 점점 우리는 자유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떨까요? 저만 해도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게 트렌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해외 여행을 가는 게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네. 우리나라만 해도 뭐 캐대헌, 우리나라의 한식, 뭐 K-팝, K-드라마, 영화 이런 게 막 전 세계 퍼져나니까 해외 관광객들이 막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시내 호텔이 막 지금 막 방이 부족하다고요. 저도 뭐 얼마 전에 뭐 광화문 근처에 호텔에서 숙박을 했는데 제일 싼 객실이 100만 원씩 하더라고요. 포시즌 가셨군요. 귀신같이 거기에 그 정도 가격대는 포시즌밖에 없어요. 네, 귀신같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호텔, 관광 이쪽이 다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객 사업을 하고 해외 여객 사업을 하면서 또 호텔, 관광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도 장기적으로 잡을 때 좋아진다. 그리고 현재 유가도 현재 60불 밑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저유가 상황이 고착화되면 대한항공이 해외 관광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독점의 지위를 누리게 되면 마치 현대차가 기아를 인수하면서 퀀텀 점프를 했잖아요. 내수를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력이 생기고 특히 R&D 센터를 통폐합하고 그렇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했겠죠. 그렇죠? 공장이나 관련해서 현대모비스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기가 다 납품을 하게 되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력의 효율적 배치, 자원 배분 다 이런 것들이 효율화가 되면서 대한항공이 돈을 버는 능력이 더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 현대가 기아를 인수하게 되면서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그런 유사한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직 대한항공 보면 최근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서 이제 대한항공의 약점이 뭐냐면 외화 부채가 많아요.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주가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5월 초에 거의 한 2만 원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뭐 올랐다가 다 빠져서 또 이제 2만 원 초반으로 또 내려왔어요.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이게 환율이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뭐 거의 1,400원 중반대까지 올라왔잖아요. 대한항공의 약점이 외화 부채가 많아요. 달러와 표시된 부채가 많아요. 그게 6조 원 수준인데,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지니까 부채가 막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겠죠. 그래서 주가가 빠졌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막대한 돈을 벌어, 벌써 하이닉스, 삼성, 주가가 왜 이렇게 날아갑니까? 단순하죠. 달러를 많이 벌어올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근 국장 좋아지고 있죠. 해외로 탈출했던 우리 서학개미들이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제가 볼 때는 대한항공의 영업 환경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제2의 두산으로 책에서 SK이노베이션 꼽으시던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 오버예요. 이건 오버예요. 제2의 두산. 그러니까 20배가 올랐잖아요.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 어쨌든 좋게 본다는 거지. 두산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집필했던 그 시점으로 들어가면 이제 5월부터 시작해서 6월. 그때를 또 저평가된 구간을 제가 찾아서 그래도 알려드려야지 되잖아요. 그때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저평가이고 좀 과도하게 제가 볼 때는 기업의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SK이노베이션 주가 한번 볼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 부근 9만 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9만 원대. 2025년 5월 뭐 좀 넘어서네요. 근데 이게 13만 원까지 갔다가 다 빠졌다가 10만 원 초반까지 바라겠다가 다시 이제 13만 원까지 13만 원. 네, 지금 올라갔죠.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면 괜찮게 보는 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항상 이거예요. 기업이 가진 독점력이 최우선인데 SK이노베이션이 독점력 있는 기업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SK이노베이션이 하는 사업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SK하이닉스가 2등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1등 기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10배가 올랐어요. 2등이 1등이 되면은 주가가 10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배터리가 지금 SK이노베이션이 뭐 2등, 3등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LG화학과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LG그룹과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1등이 되기는 힘들겠죠. SK이노베이션 정유 사업은 좋아요. 제가 볼 땐 좋아요. 자, 왜 좋냐? 제가 이제
8월에 제가 러시아를 다녔었어요. 한 달 반 정도. 이미 러시아 갔다 올 수 있군요. 이미 다녀왔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댁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제가 놀라운 걸 확인했어요. 러시아가 세계 최대 산유 국가이거든요. 근데 주유소에 가보면 기름을 못 넣어서 차가 막 줄이 막 엄청 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와이프 그 고향에 거기에 정유 공장이 있어요. 그 정유 공장 근처를 방문했는데 그 일대는 인터넷과 통신이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아예 전화 통화 자체도 안 돼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드론이 이 러시아의 정유 시설을 계속해서 타격을 하고 있는 거야. 네, 드론이. 그러니까 지금 정유 이제 디젤과 휘발유가 지금 생산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대 산유 국가가 지금 휘발유와 디젤이 부족한 상황이 지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지금 정유 마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 정유 회사들이 지난 과거 5년간 투자를 제대로 정유업에 투자를 제대로 했을까요? 자, 우리 전기차 시대가 금방 올 줄 알았죠. SK그룹에서도 배터리에 수십조 원을 퍼부었잖아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정유에 투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여기 투자를 안 하고 다 줄여놓고 여기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정유가 지금 쇼티지 상황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유 마진이 지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정유 사업 좋아지고 화학 사업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배터리 사업도 지금 만년 적자이던 게 올해를 기점으로 가동률이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적자 폭이 매년 수조 원이 나던 적자가 손익분기점 수준까지만 올라와줘도, 그렇죠? 반에서 50등 하던 친구가 25등까지만 올라와도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유랑 배터리 그리고 SMR도 하나요? SMR은 이제 테라파워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의 장기 성장 그림은 결국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장기 성장성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안 좋은 것만 다 갖다 붙였던 거예요. 정유 안 좋지, 화학 안 좋지, 배터리 안 좋지, 또 망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주가가 9만 원. 이게 20년 전 주가예요. 20년 전 수준으로 주가가 하락했던 거야. 모두가 부정적이었어.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찬찬히 뜯어본 거죠. 이 기업을. 네. 장기 성장성이 좋고 지금 부진한 사업의 실적이 제가 볼 때 이제 반등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고 있네. 저평가구나.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렸던 거예요. 또 잠시만 미래가치로 뭐 빌게이츠의 테라파워 지분도 언급하시던데. 이제 이걸 활용해서 지금 보면 울산의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건설한다고 하잖아요. 울산이 소위 말하면 SK 나와바리, SK 그룹이 거기에 많이 SK 케미칼도 거기 있고요. 네. 심지어 SK 케미칼도 거기에 발전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SK 그룹이 아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칩은 하이닉스가 생산한 HBM, 그렇죠?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건 SK CNC,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건 SK 에코플랜트,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에너지는 SK 이노베이션. 이런 포트폴리오가 제가 보인다는 거죠. 잠깐 좀 다른 종목으로 한번 지금 뭐 주로 투자하신 영역은 아니지만 AI 시대 반도체 거인심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주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워낙 국민주니까 당연히 대표님이 주력 투자가 아니더라도 여기는 안 볼 수는 없을 텐데 이 두 개 기업의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기업의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간 건 단순합니다. 이익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렇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기업의 이익이 언제까지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거, 네.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네. 지금 중국은 반도체를 맹추격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폭적인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 불법 보조금을 지금도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적당한 타이밍에 이제 나와야 될 텐데 가장 많은 반도체 소비를 담당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네. 중국이 거기에 사활을 걸고 내재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팔아야 되는 구간이 분명히 올 것인데 뭐 지금 구간은 이익이 뭐 급증하고 있고 AI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쇼티지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니까 딱 찍어서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근데 중국과 경쟁하는 종목을 사지 않는다는 원칙인데 그건 왜 그런 거죠?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 경쟁했던 모든 영역에서 보세요. 다 피바람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디스플레이. 제가 안 그래도 이제 LG 그룹주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지금 제 이제 포트폴리오와 제가 이제 소개드렸던 5월부터 제가 강조드렸던 LG 그룹주가 여기서 이제 제2에 도약할 수 있는 어쩌면 회생의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 그림이 보여져요. 보세요. LG 디스플레이가 왜 뭐 지난 10여 년간 주가가 거의 한 10년 넘게 빠졌어요. 한번 볼게요. 네. 자, LG 디스플레이. 자, 월봉으로 보면 2010년 5만 원에서
거의 한 15년이 빠졌네, 그렇죠? 그렇네요. 자, 주식이 15년 빠지면 이걸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아무도 안 봐요, 이 기업을. 근데 최근에 바닥에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8,000원에서 거의 더블 가까이 올랐어요. 네. 이 기업의 지금 변화가 제가 보이는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 산업이야말로 대표적인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피바람이 몰아친 산업이죠. 여기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미국이 이제 중국을 배제하기로 본격적으로 이제 마음을 먹고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제2의 도약의 기회가 왔다. 그 이유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기 시작했다. 즉, LG그룹이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 휴대폰 사업이 실패해서 이제 철수했잖아요. 경쟁에서 밀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메타, 애플, 뭐 구글 이런 회사들이 필요한 그 IT 기기를 네. 누가 만들어 줄 거냐는 거예요, 결국에. 그럼 이제 미국 정부에서 중국에 자꾸 주지 말라고 이 기업들 압박하면 이 기업들이 줄 수 있는 오더를 줄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LG그룹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지금 당장 중국의 BOE만 해도 지금 미국 법원에서 중국의 BOE가 생산하는 OLED 패널을 수입을 하지 말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네. 거기에는 특허를 이제 무단으로 특허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삼성에게 배상을 하라. 사실상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하지 말라는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이 거대한 흐름이 네.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애플에 납품되는 OLED 패널의 약 50% 정도를 삼성이 맡고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자, 그럼 애플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중국을 배제했어요. 근데 50%를 삼성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럼 삼성을 더 키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슈퍼을이 되는 거예요, 삼성이. 그럼 누구를 키워줄 수밖에 없어요?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20%였어요. 얘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BOE 빠지고, 삼성 키워주기 싫고, LG 디스플레이를 키워줄 수밖에 네. 없는. 지금 LG 디스플레이 계속 올라가는 거 제가 볼 때는. 똑같아. LG 이노텍 똑같아요. LG 이노텍 지금 주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거의 제가 볼 때 한 7, 80%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 5월 기준, 그때 한 14만원, 15만원 수준에 지금 벌써 23만원. 거의 한 60, 70% 상승했습니다. 똑같아요. 중국의 밸류체인을 배제하게 되면, 중국의 소부장 기업들을 배제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부터 뭐 각종 기판까지 누구 걸 사용하게 되냐는 거죠. LG가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거예요. LG그룹에서는 그럼 LG 디스플레이랑 LG 이노텍, LG전자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LG전자도 지금 전장에 전폭적으로 지금 거기에 힘을 싣고 있어요. 자, 생각해볼게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어디에 남아져요? 자율주행 차량에 남게 되겠죠. 네. 거기에 중국 부품을 쓸 수 있을까요? 민감하잖아요. 개인정보.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중국산이 배제가 될 거예요. 거기에 전장 사업을 가장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LG전자가 수혜를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표님의 투자 포트에서 두산우 다음으로 많은 것들 LG그룹주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전력, 한전기술 다 골고루 잘 나가요. 두산에서 LG로 이제 이직을 하시고 계시. 이거 압도적이에요. 아직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압도적인 비중으로 두산 사랑은 아직 변하지는 않았다. 네. 네. 두산우는 여전히 두산 압도적입니다. 뭐. 네. 네. 자, 근데 증시 호황으로 증권주도 굉장히 급등했고 요즘 증권주 투자 좋게 보신 분들 배당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좋게 보시던데 제가 아까 봤는데 증권주를 못 본 것 같아요. 없는 거 맞죠? 이건 뭐 제 전문 영역은 아니니까 네. 그냥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성장을 보는 거예요. 성장. 네. 물론 이제 증권주도 성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시가 붐업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막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뭐 성장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여기에 뭐 독점력이 있는 기업이 있나요? 근데 서로 그러면 어떻게 그냥 마진을 깎아먹으면서 경쟁을 하겠죠. 저는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뭐 크게 저는 여기 비중을 실을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배당, 안정적인 배당 그렇죠. 뭐 그 정도 생각하면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저의 관심 영역은 아니다.